예, 관련된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방금 이제 우리 법원 출입 기자로부터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전해 들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25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법원 1심 재판부는 20년을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형량이 뭐 이걸 줄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1심 결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는데 예. 거기에 거의 근접한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예. 이런 것을 볼 때 검찰 구형보다 낮게 선고됐기 때문에 예. 검찰이 일을 잘 못한 거 아니냐, 예. 아니면 생각보다 낮은 수위의 형벌 아니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 뭐 기준이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예. 대체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절반 정도 또는 절반보다 약간 그 이상의 형벌이 선고되어도 어느 정도는 검찰이 열심히 일을 했구나, 성과를 거뒀구나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벌금은 물론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만 징역형의 경우에 20년 구형에 25년 구형에 예. 20년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예. 상당한 그런 그 중형이 선고되었고 특검 입장에서도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징역 형량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쉬운 분이 많이 있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벌금은 180억 원, 추징금은 72억 원이 나왔습니다. 검찰 구형할 때는 벌금이 1,185억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추징금 77억 원인데 조금씩 줄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뇌물 인정 부분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 이유일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예. 물론 아마 법원에서 보도 자료를 이제 배포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판결문도 입수가 되면은 꼼꼼히 입수를 해 보아야 검찰이 도대체 1,000억이 넘는 그런 거액의 그런 벌금이 마땅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심 재판부가 그렇지 않다. 벌금형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더 낮아진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규모에 대해서 굉장한 사회적인 궁금증이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에서 또 조사를 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이 2,700억 원이다. 또 최순실 씨 명의의 재산이 228억 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작년에 이제 발표된 바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비해 본다면은 이번에 벌금형 선고된 것이 사실 공개된 최순실 씨의 확인된 그런 재산보다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형 당시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반발을 했습니다만 물론 100억 이상의 그런 100억대의 벌금도 굉장히 큰 액수이긴 합니다만 최순실 씨가 애초에 받았던 그 충격보다는 상당 부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잠시 전에 이제 최순실 씨가 법정 1심 선고 결과를 듣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장면, 호송차에 오르는 장면까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볼 때요. 볼 때 그 양형 이유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재판부는 이번 최순실 씨의 죄에 대해서 양형 이유를 그만큼 이제 징역 20년을 선고한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은 책임 방기한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최 씨에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 씨의 어떤 죄질에 대해서 대단히 무겁게 봤고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반성에 전혀 기미가 없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유죄인 경우에 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잘못이냐. 또 거기에 상응해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양형에 참고됩니다. 연령이라든지 또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고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또 피해자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엄벌을 구하는지, 선처를 구하는지, 그리고 또 가족 관계라든지, 건강 상태 등등까지 또 동종 전과 여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고려가 되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재판부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우선 최순실 씨에 대해서 상당한 엄벌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유들을 댔는데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어떤 사상 초유의 그런 파면으로 직결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 사건의 영향적인 측면이라고 좀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큰 부분으로는 이번 재판과 또 재판 앞서서 있었던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태도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전히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리고 또 죄질이 굉장히 대단히 무거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예. 점. 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소리를 지른다든지. 법정에서 여러 번 경고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재판관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재판장이 제지를 할 정도로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 자체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1심 판결이 선고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최순실 씨가 불복해서 항소할 수도 있고 예. 또 특검 입장에서도 벌금형이 너무나 낮아졌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항소사는 뭐 일주일 안에 밝히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선고부터 선고 이제 날이죠. 기산되는데요. 양측이 모두 항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항소심이 벌어질 텐데요. 그 항소심에서도 과연 1심에서 보였던 이런 태도를 최순실 씨가 유지할 것이냐. 사실 구속된 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고요. 또 수사를 받는 것도 엄청난 충격입니다. 예. 하지만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는 것도 엄청난 충격이죠. 예. 더군다나 굉장히 중형을 검사가 구형했습니다. 예. 그 현장에도 본인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오늘 현실적으로 예. 징역 20년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예, 예. 그동안 받았던 충격보다 오늘 받은 충격이 아마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저기 이경재 변호사 약 얼굴도 비쳤는데 변호인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네. 그 사실은 혐의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 형량이 줄어들까 이건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저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실제로 억울하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방향을 설정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재판장이 아닌 이상 예. 유죄 분명히 뭐 잘못을 했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해서 또 실제로 본인들이 범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런 가능성 있습니다. 예. 하지만 1심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것이고요. 그런 예. 주장을. 또 일부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도미노처럼 모든 범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번 사건도 굉장히 다양한 범죄, 예. 아주 다양한 범행들을 저질렀다고 특검이 파악을 했고 예. 이번에도 1심 재판부도 판단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나눠보자면은 여러 개의 범죄입니다. 이지만 사실 하나를 인정하는 순간 그 다음 범죄, 예. 다른 범죄를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모두를 부인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징역 6년이죠. 네. 예. 예. 그 대부분의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구형량하고 사실은 같게 이게 나왔어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구형은 검사의 의견 제시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제 판사가 반드시 그 구형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예. 실제로 검사는 좀 아무래도 좀 선처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집행유예를 해달라,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해달라라고 예. 하는 취지로 구형을 하더라도 예. 실제로 재판 결과 1심에서 징역형만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 바로 장시호 씨 같은 경우인데요. 그렇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낮은 형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예.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일한 그런 그 검사의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를 했는데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법원에서 양형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유리한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불리한 점 또 이제 불리한 점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대통령의 지시 거부가 하기 어려웠던 점, 이 부분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을 된 것 같고요.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렸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안종범 전 수석 하면 안종범 전 수석이 가지고 있던 수첩의 어떤 증거 능력 여부,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재판부는 아마 이걸 간접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증거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유일합니다. 즉 대법원까지 올라갈 경우에 그런 예. 경우를 상정한다면 과연 이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지 예.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예. 증거 능력은 사실 법적으로 판단할 때, 예. 뭐 법의 근거에서 볼 때 증거로서의 어떤 그 요건을 충족했느냐 예.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1차 관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렇게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증거들을 통해서 그걸 토대로 판사가 판단할 때 유죄구나 무죄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따라서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 선고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증거 능력 인정받으면 여러 피고인의 경우에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증거 능력을 인정받으면요.
그 다음 단계로 실제로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예. 그 내용이 해당 피고인의 유죄 무죄를 가른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사가 하게 되는데요. 예.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또 그 해당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또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안종범 수첩의 기재 내용들은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내용이 사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예,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만 더 짚고 네. 가겠습니다. 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오늘 같이 열렸습니다. 이걸 의외라 해야 될까요? 징역 2년이 6월이 네.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법정 구속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뭐 유력 정치인이나 뭐 경제인 같은 경우에 뭐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면 사실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는데요. 예. 특히 보도에 따르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예. 점을 봤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보는 업무도 많고 또 이번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과정에서 또 이제 그 해외에 출입국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법원에서는 이제 좀 우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